첫 번째 하나 뭐라고 되어 있어? 한국사의 바른 이해.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첫 번째 뭐 역사의 학습 목적. 이건 무슨 말이야? purpose. 퍼포우즈야? 그 다음에 한국사와 세계사. 단원의 길잡이는 여기 처음 들어가기 전에 길잡이가 뭐야?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뭐를 배울 거야 이렇게 공부하자 이런 내용이야. 알았지? 얍얍. 한번 볼까요? 자, 역사란 뭐라고 얘기했어? 읽어봐. 과거에 일어난 사실, 과거 사실의 기록을 의미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역사는 이런 걸 의미한대. 일어난 사실이나 과거 사실의 뭘? 기록. 이 두 가지네.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 역사도 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 역사가 되기도 하고 과거 사실을 기록한 것도 역사가 된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뒤에서 배울 때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그러고 요걸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해서 구분해서 얘기하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야. 이 두 가지야. 역사는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인간이 행한 일에 대한 조사 내지 탐구하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사는 뭐라고 해서 한번 읽어볼래? 어디요? 특정한 사람들만이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언제 역사를 어디서나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역사를 배우면 우리 민족사와 세계사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역사를 바르게 공부할 건가 이 탐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기 보면 사진이 한 장인데 어느 나라 어디야 여기가? 노르웨이인 것 같아요. 노루가 막 뛰어놀면 노르웨이야? 핀란드와 여기는 어디야? 따뜻한 백두산이야. 천지. 백두산. 천지. 백두산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2743m야. 그 나중에 암기법에 숫자 변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 뭐냐면 1은 기억, 2는 니은, 3은 디귿, 4는 리을, 5는 미음, 6은 비읍, 7은 시옷, 8은 이응, 9는 지읒, 10은 치읓인데 요걸 외워.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아빠는 일단 이렇게 붙여가지고 1가 2나 3다 4라 5마 6바 7 4 8라 9자 0차 1가 2나 3다 4라 5마 6바 0차 9 1가 2나 3다 4라 5마 6바 7 4 9자 0차 그렇게 외우는 거야. 1가 2나 3다 4라 5마 6 왜냐면 이거 이제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아빠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2744의 요 2는 니은에 해당되지. 7, 4니까 7은 시옷이야. 4는 사라니까 리을이야. 나사라라. 그래서 나사라라 요걸 또 말이 되네.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백두산 높이는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백두산아 나사라라.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또는 나 살아라 해도 돼. 자기가 만들기 나름이니까 나 살려라 이렇게 해서 외워도 된다고. 이걸 뭐라고 했어? 숫자 변환법이라고 했어. 암기법 중에 하나 뭐다? 2744. 숫자 변환법.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바꿔서 외우는 거야. 얍얍. 앞으로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종종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가 보이니? 백두산에 있는 요 분화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천지. 천지라고 하지. 백록담, 천지. 백록담. 백두산 아니 백록담은 제주도 한라산에 있어. 남한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고 두 번째가 어디야? 우리나라는 한라산인데. 우리나라 남북 다 해가지고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고 두 번째가 어디야? 한라산이라고. 한라산은 높이가 어떻게 되죠?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아빠가 112m. 한라산도 바로 검색을 해서 알려줄게요. 1500m. 아니에요. 한라산도 한번 해보고 네이버 검색해서 들어가면
한라산 있죠? 오메 1947점 이렇게 돼 버리냐? 똑 떨어지질 않네. 1947m 하면 되잖아요. 한라산 높이 아, 높이 1947.269인데 1947로 가자잉.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백두산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나 살려라. 백두산아 나 살려라. 나 살려라. 그럼 나 살려라를 외우고 이게 몇 미터인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 나는 2죠. 2, 7, 4, 4. 그래서 2744였잖아. 근데 방금 그 한라산 몇 미터라고 봤냐? 190. 1700이지. 아 진짜 이거 보라니까. 1947이다. 1900 맞잖아요. 190이라고 그랬잖아. 아, 1947이었냐? 아, 그러면 요것도 이제 1 가니까 1은 기억이지. 9는 구자. 그지? 4는 사라. 리얼. 7은 74지.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보자. 한라산의 높이. 어? 가제랩쇼. 가제랍쇼 어디야? 가제랍쇼. 가제랍쇼. 한라산의 가제랍쇼. 추천해요. 한라산의 가제랍쇼. 한라산에 공주. 아, 이상해 그거. 아 그래? 가제? 가제랍쇼. 가제랍. 아니 가제랍쇼가 뭐야? 한라산에 야 한라산에 가자. 야 한라산에 가자. 그다음에 뭐라고 할까? 가자. 가자랍쇼. 이게 랍쇼 때문에 랍쇼가 돼 버렸잖아. 한라산에 그럼 가자랍쇼. 가자랍쇼. 아니 가제랍쇼. 아니 가제랍쇼는 무슨 말이야? 어느 나라 말이야? 가제랍쇼. 가제 한라산 가제랍쇼. 그러면 여기도 한번 정하면 반복해서 외우면 돼. 가제랍쇼 그러면 1가 9자 4라 74 그러면 1947. 그렇긴 한데. 근데 그냥 외우면 편하긴 한데 오래되면 잊어버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라산 어떻게 외우기로 했지? 가제랍쇼 그랬잖아. 백두산아 뭐 해라 나 살려라. 그렇게 외워두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사적 사실 할 때 연도를 외우기가 어려울 때 지금 낭낭한 목소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그렇다. 응? 나 양치해야 되는데. 아 시끄러워. 자 이제 역사의 학습 목적, 역사의 의미, 역사의 어원. 그만해. 뭘 그만해? 이제 시작한 지 몇 분 됐다고 그만해. 아, 이 역사 배우기 이제 한 거. 이제 배우기 들어가잖아. 역사라는 한자가 있는데 한문이 의미하는 말을 좀 보자. 이게 역자예요, 역자. 역할 요건 때 사야. 스테이션. 근데 요건 진헬 역자라고 해. 한자를 진헬 역자는 어떻게 쓴다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벼와 자 두 개에다가 그칠 지자가 되고 이 사자는 요렇게 되는데 그냥 아빠는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요건 책에다가 사람 인자잖아. 글을 쓴다. 그래서 요건 사가 의미하는 건 기록이다, 기록. 요건 뭐냐면 지낼 역자니까 지나온 과거야, 과거. 과거의 사실. 그러니까 봐봐, 잘 들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 역사는 이 한자 자체 이거는 과거에 대한 사실, 요건 기록을 의미해서 두 가지 역사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앞에서 뭘 그랬지? 하나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서의 역사. 그다음에 얘는 뭐야?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역은 역이란 세월, 세대, 왕조 등이 하나하나 순서를 따라 계속되어 가는 것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나 인간이 과거에 행한 것.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는 다른 거 없이 요것만 정리하면 된다. 뭘 정리할까? 아들아? 모르겠네. 여기 의미하는 건 사실, 과거에 있었던 사실. 실제 일. 인간이 과거에 행한 것. 이걸 우리가 무슨 역사라고 한다고?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한다고. 근데 역사 사자의 한자는 기록의 의미가 있어. 기록. 그래서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그럼 지금 보자. 역사라는 한자 속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하나는 사실로서의 역사, 지낼 역사. 두 번째 기록으로서의 역사. 두 가지가 숨어져 있다. 이거는 한자를 가지고 살펴본 거지 우리가. 한문으로. 영어로도 살펴보자고. 히스토리아 게스트.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와 독일어의 난 모르 게스키테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히스토리아는 영어의 히스토리에서 온 거잖아. 그지? 근데 얘는 탐구 또는 탐구를 통하여 획득한 지식이라는 의미가 있대.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기록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해. 근데 이 독일어 이 게시타포라고 할까? 게시키테 뭐 얘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사실로서의 역사야. 다시 정리할게. 히스토리아는 무슨 역사? 기록의 의미가 있으니까 무슨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그다음에 이 게시키테는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 말이야. 아니 뭘 게시기야? 게시기는.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역은 사실로서의 역사지. 그다음에 산은 기록으로서의 역사였고 히스토리아는 기록으로서의 역사고 게시타포는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의 아주 기본 우리가 뭘 배우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게 뭘 나타내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하나는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고 하나는 그걸 사람이 기록한 거야. 기록하게 되면 똑같이 본 걸 네가 기록할 때하고 내가 기록할 때 좀 다를 수 있잖아. 성경도 제자들이 사복음서를 기록했잖아. 근데 요한이 기록한 거랑 뭐 마가가 기록한 거랑 기록한 게 다르잖아. 같은 사실을 기록해도.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가 꼭 같을 수는 없어. 그걸 우리가 좀 구분하고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야. 둘 다 같을 때인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둘 다 같으면 더 정확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사실로서의 역사랑 그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둘 다 거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만약에 이런 거야. 그 무령왕릉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는 왕릉이 나왔어. 근데 거기에 산신에게 돈을 주고 이 땅을 샀다라는 기록이 남았어. 한자로. 그러면 이거는 사실로서의 역사잖아. 있었던 사실이 그 당시에 무령왕릉이 죽으면서 거기다 넣은 거야. 그걸 누군가 꺼냈어. 꺼내가지고 보고 방금 아빠가 했던 이 말을 그대로 기록했으면 이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지. 그런데 둘 다 사실 아닐 수. 그런데 이걸 기록할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건 다른 무덤에서 가져온 것일지도 몰라. 이렇게 막 누군가가 기록을 했어. 이건 그럼 그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틀릴 확률이 다를 확률이 있는 거지. 그걸 두고 우리가 보자고. 그래야 일제 시대에 들어와서 일본 놈들이 조선의 역사를 왜곡을 했는데 그들이 기록할 때 잘못 기록했다라는 걸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잘못됐으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문과 공부는 이과 공부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여기 볼 걸 뭐야? 역사의 의미. 앞에서 했던 걸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뒤에 사실로서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지? 그 다음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뭐 할 거다?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럼 보자. 역사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또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이거를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했고, 기록된 걸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했어. 근데 잘 보면 사실로서의 역사는 객관적이지. 그렇지? 누가 봐도 똑같은 객관적인 거지. 근데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사람에 따라 본인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먼저 사실로서의 역사, 히스토리의 패스트는 뭐야?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 말이야. 이건 과거에 있었던 사실에 초점을 두고 있고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건 모든 과거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은 다 사실로서의 역사일 뿐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시간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 사건은 다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란 뭐냐면 읽어볼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과거 사건. 다시 읽어봐라 좀. 모르겠잖아. 어떻게 읽어서 방금?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오케이. 그러니까 역사를 사실로서의 역사로 살펴보면 역사는 뭐다? 바닷가의 모래알 같다. 모래알 같은 사실들을 모아놓은 것뿐이야. 저게 껍질. 오케이?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고 저 금빛을 닮은 모래알 이렇게 하는 순간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는 거야. 왜 그래? 내 마음에는 저게 금빛을 닮았지만 누군가의 마음에는 발바닥이 데일 것 같은 모래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냥 바닷가의 모래알 그러면 있는 그대로지. 그러므로 이거를 우리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나타낼 때는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사건들이다라고. 만약 그게 거짓이면요? 거짓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사춘기냐? 맞네, 사춘기. 아니. 자, 사실로서의 역사는 누가 얘기했냐면 랑케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 오랑캐. 사실로서의 역사는 누가 얘기했다고? 랑캐. 그럼 어떻게 해? 사실로서의 역사는 누가 얘기했다고? 랑케. 그 랑케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이것은 시험에 종종 잘 나왔던 거야. 랑케가 뭐라고 했냐? 지금까지의 역사 연구는 과거를 심판하고 동시대인들에게 미래의 행복을 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역사 연구는 그 같은 고상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단지 실제 본래 있었던 것을 보여줄 뿐이다. 자, 여기에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야? 랑케가 사실로서의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단어가 있어. 여기 앞에 내용 다 필요 없어. 앞에 내용은 잘못됐다 그러나 했잖아. 그리고 뭐라고 있어? 단지 뭐 해야 돼? 실제 본래 있었던 것을 뭐 해야 돼? 보여줘라 이 말이야. 네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본 놈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 그런데 막 미화를 해.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뭐 대동아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 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겪었냐고. 사실을 직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화해가지고 막 기록을 왜곡을 하는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랑케가 뭘 주장했다?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는 거야. 역사가가 네 마음대로 기록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 다음 기록으로의 역사로 가보자.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핵심은 어떤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냐면 기록이란 단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주관이란 단어가 들어갔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역사는 기록된 자료라. 뭐 여기도 역시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 기록. 오케이? 역사서, 책은 다 기록된 거지. 글 썼자니까. 그래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한 사람들은 역사가를 중요시했어. 오케이? 기록된 사료 또는 역사서. 이것도 다 뭘 의미하고 있어? 지금 기록으로서의 역사잖아. 그러니까 뭐야? 기록이 들어가 있지. 기록. 그다음에 역사서, 책. 이거 누가 해야 돼? 이건 냅두면 돼? 기록을 해야 책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학습의 대상. 우리가 배우는 건 사실로서의 역사야, 기록으로서의 역사야. 우리가 배우는 책 둘 다지만 우리는 책을 통해서 배우잖아. 기록으로서의 역사야. 그런데 기록으로서의 역사인 책을 통해서 배우지만 이 안에서 진짜 사실이 뭔지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연구 태도. 그다음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대.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 칼. 자, 어쨌든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역사가가 재구성한다 그랬어요. 주관적으로. 주관적이야. 그다음 기록된 자료, 역사서 이런 의미라고 얘기했지. 기록된 사료 또는 역사서를 의미한다.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여기 한번 읽어볼래? 사료는 뭐래? 이미 기록된 사람의 주관이 포함될 뿐 아니라 사실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랑케 사관에서는 사료에 대한 엄격한 고증을 중시하였다. 기록으로서의 역사에서 이 사료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사료가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그 참고로 하는 옛날 문헌 같은 거야. 기록된. 예를 들면 삼국사기. 이것도 사료야. 또는 승정원 일기. 아니면 누가 쓴 편지글들. 이런 것들이 다 역사의 사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료는 사람이 뭐 한 거야? 쓴 거. 이걸 기록이라고 하지. 그러므로 사료도 우리가 뭐 해야 돼? 그걸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까 사실로서의 역사가였던 랑케가 주장했다고. 이해됐냐? 얏얏. 그래서 랑케는 엄격한 고증이 뭐야? 고찰 잘 살펴봐가지고 증명을 해내라 이 말이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하다. 오케이? 야. 학습의 대상 우리가 배우는 건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얘기했지.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연구해야 된다.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학문적 검증. 아까 랑케가 얘기했잖아. 뭐라고? 공부를 할 땐 뭐 해라? 엄격한 고증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김부식이 삼국사기에다가 신라가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웠대. 근데 다른 어떤 문헌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고 신라가 나라를 제일 먼저 세울 만큼 그 당시에 세력화되어 있지 않았어. 뭐 어디가 제일 먼저 나라를 세웠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야. 근데 김부식은 경주 김씨야. 그러다 보니까 신라를 뭐 하고 싶었어? 높이고 싶었어. 그리고 그 당시에가 신라 중심 사관과 고구려 중심 사관의 두 사관이 대립되고 있었어. 그게 묘청과 김부식이었거든. 근데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권력을 쥐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쓴 게 삼국사기거든. 그랬더니 삼국사기의 내용 중에 신라 중심으로 많이 바꿔. 그러므로 우리가 삼국사기를 중요한 사료로서 검토를 하지만 거기에 잘못된 내용들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에 랑케가 중요하게 여겼던 오케이? 내용이야. 엄격한 고증.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했어. 뭐라고 했냐면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가 없는 존재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역사가가 없는 사실이란 생명 없는 여기 한번 봐봐.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이렇게 가면 사실을 강조한 것처럼 보여지잖아. 그런데 뒤에 가면 역사가가 없는 사실이란 생명 없는 무의미한 존재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둘 다 있어야 되지만 누가 중요하다? 역사가가 중요하다. 역사가는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 지금?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지. 그러므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누구와? 역사가와 사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역사가는 뭐 하는 사람이야? 기록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야, 대화. 기록을 통한 대화라고. 그러므로 이 말이 나오면 있어요? 아니 참 여기 뭐 사람들 여기서 문화회관에서 뭐 공부하고 가나 봐. 사람이 많아? 아저씨 아줌마들 막 많이 가네. 현재와 좀 집중을. 아빠가 집중을 해야지. 말하다가 중간중간에 그쪽 보면 아니 뭐 사람들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커튼을 치자.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근데 이 대화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이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그러니까 칸은 무조건 자, 이 봐. 칸은 상대주의적 입장에 동조하면서도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는 랑케와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는 크로체를 모두 비판하면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보니까 이 크로체라고 하는 사람과 랑케는 서로 완전히 사람 이름인데 서로 반대야. 랑케는 사실로서의 역사만 강조했어. 뭐라고 랑케? 사실로서의 역사를 강조했지. 그래서 사랑이야. 그리고 크루체는 우리 기록으로서의 역사만 주관적 역사만을 강조했어. 그런데 E.H. 칸은 아까 뭐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란 이렇게 했어. 그러나 결국 역사가 기록으로서의 역사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를 보자. 사실과 사실. 근데 여기는 뭐가 달라? 한자가 다르지. 이 한자가 참 중요해, 정연아. 여기 봐봐. 여기는 무슨 사자야? 모르겠네. 요건 일사자라 그래. 일사자. 요거는 뭐야? 열매실자예요. 요건 역사사자죠. 기록할 사자라고 생각하라고 해. 기록할 사자. 그다음 요건 열매실자야.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을 열매실자, 실제 있었던 일을 일사자, 일 자체. 이건 실제 있었던 일.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을 뭐 한 거야? 아까 이걸 기록할 사자라고 그랬지. 책에다가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다고 해. 그러니까 한자를 수준이 높은 시험 문제에서는 한국사 능력 시험 1급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야. 한자를 주면서 얘는 무슨 역사를 얘기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해. 얘는 뭘? 사실로서의 아니 반대지. 반대. 그래 반대. 와. 하다가 뭐지 아빠?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번에 지현 쌤도 1급 땄어요. 아이고 특정한 사람들이 이름이 막 나오네. 모르겠다. 따셨을 수도 있고. 그전에 아빠 가르쳤죠. 아빠 가르쳤지. 시험은 안 봤어요? 시험 몰라. 그러고 결혼하고 그때 애가 있지 않았어? 모르겠어. 자, 여기 보자. 요거는 무슨 역사라고? 사실로서의 역사야. 형은 몇 급이에요? 형 3급. 요건 무슨 역사야? 기록으로서의 역사야. 내가 2급 따야겠다. 2급.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강의를 잘 들어야 2급을 따지. 자,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됐어? 한자를 가지고 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일사자와 역사사자가 다르다라는 거 분명히 설명했어. 여기 읽어보는 건 한번 하고, 여기 역사 속에는 이역은 뭘 얘기하고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하고, 요건 뭐라고 그랬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랬지. 지낼 역자고 요건 기록할 사자니까. 그러면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는 기록으로서의 역사야. 사실의 선정 기준이 뭐냐? 사실을 선정하는 데는 기준이 필요하다. 객관적 진실성이 높은 사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실의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어서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추려서 만들어낸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합시다. 앞에서 공부한 걸 이렇게 도표로 잘 정리해서 랑키 뭐야 칸은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주장했구먼. 그렇다고 했잖아 아빠가. 중립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록으로서의 결국은 역사 쪽에 기록으로서의 가깝다. 왜냐하면 아빠는 역사가를 뭐가 생각한대요? 나는 사실. 사실이 중요하긴 한데 기록을 기록을 하나만. 알았어, 아빠도 사실 할게.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거야. 자,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 그랬지. 여기 보면 이거는 히스토리야지 패스트야. 여기서는 뭐야? 패스트가 뭐지? 패스트. 과거지, 과거. 과거로서의 역사야.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 여기야. 그다음에 히스토리아그래피. 그래피는 라이트의 의미가 있지. 기록하다. 그거 알고 있어? 알고 있어. 딘터? 바이오그래피. 요거 그래피는 쓰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기록으로서의 역사야. 지오그래피. 그다음에 사실일 때 요 일사자는 일사자니까 뭐야? 사실. 그다음에 역사에서 이 뒤에 있는 요 일사자이 사실이야. 그 사실인데 기록할 사자, 기록으로서의 역사야. 그래서 과거에 경험한 것, 세월 세대 왕조, 기록할 사자, 기록하는 사람. 동일어 뭐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그리스 히스토리아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의미한다. 여기는 객관적 사실. 사관이 그래서 기록할 저거니까. 사관은 기록한 역사 사자 사관이야. 기록할 사자. 관은 무슨 관자예요? 관수관? 아니 그거는 관료라는 의미야. 자 여기 보자. 역사란 관수는 저기서 나온 거 아니요? 미스터 션샤인. 역사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과거 사건들의 집합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여기 있는 걸 골라내면 돼. 그 다음에 랑케가 중요했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책을 공부할 때는 뭐라? 실제로 실증을 해야 된다고 해. 그래서 실제 증거를 찾아내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실증주의적 사관이 받아들여. 그래서 사료를 비판하고 정확하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내는 거야. 이 실증주의 사관에 영향을 미쳤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랑케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한국사 능력 시험 1급. 뭐야? 주관적 요소에게 기록으로서 역사. 야, 지금 1000분의 1 공부할까 말까 하고 1000분의 1. 역사 한국사 전체에서 역사란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거야.
그래서 여기 뭐야? 역사를 볼 관자. 여기는 그 사관이 아니고 볼 관자.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냐? 주관적으로 본다. 이 기록할 사자잖아.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사관들이 나와요. 그 뭐 민족주의 사관도 나오고, 그지? 그다음에 실증주의 사관도 나오고, 식민 사관도 나오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뭐 사회주의 사관도 나오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상대주의적 사관. 그래서 누구를 중요시한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건 내가 옳으면 네가 틀릴 수도 있고, 네가 옳으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 상대적인 거지. 내가 100점이면 너는 90점일 수 있고 이런 거야. 그러므로 상대주의적 사관은 그게 상대평가.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야? 여기 사실로서의 역사는 상대적일 수가 없어. 이건 절대적으로 그냥 딱 있는 거야. 그지? 근데 그걸 네가 기록하느냐 내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역사가가 중요시네. 아빠가 목소리가 지금 감기 걸려갖고 확 잠겼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건 누가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사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봐요. 정조가 뭐에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두 사람이 썼어요. 두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딴 사람이 기록 안 하고 딱 두 사람이 썼다 그래요. 조선왕조실록이랑 뭐 한 명이랑. 그럼 둘 다 달라요. 근데 두 개 다 거짓이에요. 어떤 사실이 됐든 간에 거짓이 되잖아요. 그럼 둘 다 거짓일 수 있다. 아까 처음에 나한테 했던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네.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역사 한 30%는 다 구라야. 뭔 말도 거기서 왜 또 30%가 나와? 아, 의의가 없네 내가. 그러잖아. 그걸 그 논리학에선 뭐라고 하냐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그래. 너가 지금 공부한 건 10,000분의 1도 안 됐잖아. 이제 역사 시작 들어가기도 전에 지금 공부했어. 나 이미 역사 많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얼마나 박학다식한 사람인데. 박학다식이 뭔지 아냐? 똑똑한 거. 많이 아는 거. 많이 다. 그래서 여기 봐봐. 일단 오늘 끝내고 하자. 시끄러봐. 자, 기로우르스의 역사는 E.H. 카, 크로체, 콜링우드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기로우르스의 역사고 랑케가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 실증주의적 사관은 나중에 그러니까 실증주의적 사관으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워요. 여기 볼까요? 사관. 여기는 기록할 사 또는 역사사자. 이건 볼관자야. 아들아 이건 뭐라고? 볼관자. 역사적 고찰을 네가 읽어봐. 일반적 통일이라는 말한다. 무슨 얘기야 이 말이? 모르죠 그건. 야 역사하기 전에 너 우리말부터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역사적 고찰을 할 때 이 말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볼 때 이런 얘기야. 통일이냐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이런 얘기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볼 때 역사가 자신의 고유의 입장, 과거의 사실 가운데서 어떤 사실을 선택할 때의 기준, 그것을 해석할 때 해석 원리, 그 사실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관 등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역사관이다. 이 라인. 그러나 역사가가 역사를 기술함에 있어 이 사실들이 통일성을 결여하게 되면 단순한 사실의 집적이나 연대기가 될 우려가 있다. 역사 서술의 형식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어떤 형식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서술 전체를 이용하는 통일된 사상이 필요해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역사를 기술을 할 때 나중에 보면 아들아 지금 설명을 하고 갈까? 딴 거예요? 그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알지. 또 사회주의 사관이 있어. 알지. 이 사회주의 사관은 전 세계 우리나라 역사도 전 세계의 보편적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 우리도 발전해 왔다라는 그 단계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보고는 그런 관점이야. 민족주의 사관은 자결주의. 뭘 왜 자결을 해? 자결주의 있잖아. 민족 자결주의는 좀 다른 얘기야.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자고. 자결주의는 그거잖아. 민족 모든 나라의 국민은 저기 있다. 저거 할 권리가 있다. 그래갖고 많은 아프리카가 해방되고. 그치, 우리 그다음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3.1 운동에 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 사실이야. 근데 윌슨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순국들에게 전쟁에서 이긴 나라들에게 가 아니고 전쟁에서 그러니까 전순국의 식민지에는 포함이 안 되고 패전국의 식민지에 대하여 얘기할 때
민족은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그 패전국의 식민지가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야. 근데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전승국이었어. 미국 편 들어가지고. 근데 일본의 식민지가 우리였잖아. 우리나라에 해당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지만 그 정신은 이어받았다. 그 정신이 3.1 운동의 영향을 3.1 운동이 언제 일어났어? 1919년. 그렇지 1919년.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문제야. 그래 알고 있었어. 1904년에 뭔 일이 일어난지 알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오늘 모르죠. 아빠 뭐라고 1900 몇 년? 4년. 1904년에 일어난 거 얘기해봐. 진짜? 오케이. 그러면 잘 들어. 1902년부터 얘기해줄게. 1904년만. 1902년, 3년, 4년 이렇게 가잖아. 1902년에 열 올려봐라. 제1차 영일동맹이 나와. 그 다음 용안포 조차 사건 나오고 그 다음 1904년 러일 전쟁이 이때 시작돼. 1904년에. 근데 이제 이 러일 전쟁 요 1904년에 그냥 잊어버리지 그냥. 1904년에 일본 놈들이 우리와 강제로 맺은 조약들 한일 의정서가 있고 니폰. 한일 의정서가 있고 제1차 한일협약이 있어. 다이 니폰 대국노. 그다음에 1905년에 넘어가서 제2차 한일협약이 나와. 이걸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그래. 일사조약. 조약이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늑약이란 말을 강제 늑자야. 강제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2차 한일협약은 뭐야? 을사늑약이라고 얘기해. 근데 1905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이 아빠가 암기법으로 가르쳤었거든. 독하영포울 이렇게. 독하영포울 뭐라고? 독하영포울. 독하영포울이 뭘까? 1905년에 일본 놈들이 독도를 강제 점탈했어. 카스라테프트 밀약. 미국과 일본 사이에. 그 다음 제2차 영일동맹. 그 다음 포츠모드 조약. 요거는 뭐야? 러일 전쟁에서 그 러시아가 지잖아. 그래서 이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야. 그리고 다음에 을사늑약이야. 을사늑약은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해. 그다음에 통감 정치가 시작이 돼. 요 두 가지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어. 이거는 시험에 1905년에 있었던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외교권이랑 통감. 너무너무 중요하다. 통감을 잃었다고요? 통감 정치를 시작했어요. 이 통감이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정치를 거의 이제 주도를 했다 이 말이야. 아하. 이때 초대 통감으로 온 놈이 누구겠어? 이토 히로부미. 그렇지, 이토 히로부미야. 1909년에 누구 총 맞고 죽었어? 하얼빈령에서 안중근 총을 맞고 근데 죽었어요. 그거 알아? 이토 히로부미의 그거 저거 뭐냐? 말하지 맙시다.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할 건데 어때? 좋아요. 알았어. 그다음에 책을 아빠 그 책 만든 책을 너 주 할 테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자. 이런 거 PDF 보내줘요. PDF로 보내줘? 네, 맥북에서 맥북. 알았어.